국민연금이 최근 2달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4조 5천억 원어치를 던졌어요. 5월에 2조 1620억, 6월에 2조 3180억. 한국거래소에 찍힌 숫자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큰 손이 2달 내내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럼 시장이 무너졌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가장 큰 매도자가 짐을 싸서 나가는데 오히려 잔치집이 된 거죠. 이거 안심되시나요?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등골이 서늘했어요. 큰 손이 빠졌는데 올랐다는 건 좋은 소식 같지만 뒤집어 보면 무서운 신호거든요. 가장 큰 매도자가 아직 본 게임을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라서요. 지금까지 판 4조 5천억은 솔직히 말하면 몸풀기예요. 7월부터 국민연금이 진짜로 짐을 빼기 시작하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단순 계산으로 24조, 많게 보면 60조까지 거론됩니다. 4조 5천억의 10배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진짜 위험한 건 국민연금이 아니에요. 연금 뒤에 숨어서 먼저 터질 진짜 뇌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걸 끝까지 파보고 내 계좌를 어떻게 지킬지까지 다 쥐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그 말, 국민연금 매도 폭탄을 다뤄요. 근데 공포만 퍼뜨리는 영상은 이미 많죠. 저는 거기서 한 칸 더 갑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3가지가 정리돼요. 첫째, 4조 5천억을 팔았는데 왜 코스피가 올랐는지. 둘째, 7월에 진짜 위험한 게 연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셋째, 그래서 내 돈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세 번째, 행동 부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보유하신 분, 빚내서 사신 분, 아직 안 사고 지켜보는 분, 세 분류로 나눠서 각각 어떤 숫자가 보이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기준선까지 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겠죠? 9천을 뚫은 이 시장이 사실은 어떤 모래 위에 서 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모래 위라는 표현, 과장이 아니에요. 먼저 연금부터 볼게요. 연기금은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팔았는데 그동안만 1조 5,980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 매도 물량의 절반 정도를 국민연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파는데도 6월 18일 코스피는 9,063으로 마감하며 사상 첫 9천을 찍었어요. 누가 이 물량을 다 받아준 걸까요? 여기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남들은 연금이 판다만 보지만 진짜는 누가 사줬네 있어요. 답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6월 12일 무려 25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하루에 1조 2,400억을 순매수했어요. 한 달 넘게 팔기만 하던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연금이 흘려보낸 물을 외국인이라는 비가 더 세게 내려 채워준 셈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국민연금은 거대한 댐이에요. 6월까진 수문을 살짝만 열어 물을 조금씩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류, 그러니까 코스피에는 외국인이라는 장맛비가 더 쏟아졌어요. 그래서 수위가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차오른 거죠. 비를 더 세게 만든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6월 24일 밤 미국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내면서 HBM 메모리는 2027년까지 이미 다 팔렸다고 발표했습니다. AI에 들어가는 그 비싼 메모리가 2년치 완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시장 얘기냐면 그 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58%로 1위, 삼성전자가 뒤를 바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인 6월 25일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만에 13% 폭등했어요. 삼성전자도 5% 넘게 올랐고요. 정리하면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호재라는 두 줄기 장맛비로 떠받쳐진 상태예요. 연금이 파는 악재를 이 비가 압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9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비라는 건 언젠가 그치잖아요. 외국인 매수가 멈추고 반도체 호재가 식으면 그땐 댐에서 흘러나오는 물만 덩그러니 남아요. 바로 그 타이밍이 7월입니다. 왜 하필 7월이냐? 지금까지 댐 수문을 잠가놨던 잠금 장치가 7월에 풀리기 때문이에요. 그 잠금 장치 이름이 바로 리밸런싱 유예입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진짜 심장이에요. 리밸런싱 단어가 어렵죠. 쉽게 풀게요. 국민연금은 돈을 한 군데 몰빵하지 않아요. 국내 주식 몇 퍼센트, 해외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딱 정해놓고 운용합니다. 이게 자산 배분이에요?
그런데 국내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국내 주식 비중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려요. 그럼 규칙상 초과한 만큼 팔아서 비율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 비율 다시 맞추기가 리밸런싱이에요. 국민연금이 원래 정해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너무 올라서 이게 훌쩍 넘어버리니까 지난 5월에 목표를 20.8%로 올렸습니다. 그릇 자체를 키워준 거예요. 여기에 전략적, 전술적 여유분까지 더하면 허용 상단이 28.8%까지 늘어나요. 28.8%까지는 봐줄게 한 거죠. 그릇을 최대한 키워서 안 팔아도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코스피가 2분기에만 약 80% 가까이 폭등해버렸어요. 그릇을 키운 속도보다 주가가 오른 속도가 훨씬 빨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의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은 30%를 넘어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계산이 나오죠. 봐주기로 한 상단이 28.8%인데 실제가 30%를 넘었어요. 그럼 최소한 그 초과분만큼은 규칙상 팔아야 합니다. 이걸 단순 계산하면 약 24조 원,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최대 60조까지 거론돼요. 24조가 감이 안 오시죠?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대략 60조 원대예요. 그러니까 24조는 국방비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 60조면 1년 국방비가 통째로 시장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잠금 장치, 리밸런싱 유예가 6월 말로 끝나요.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규칙대로 팔 수 있게 풀리는 거예요. 앞에서 5월, 6월에 4조 5천억 판 건 사실 이 유예가 끝나기 전에 미리 조금씩 빼둔 예고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24조, 60조 쏟아지면 코스피 폭락 아니냐? 많은 분이 이 숫자에 겁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숫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24조, 60조는 총량이지 7월 한 달에 한 번에 나오는 양이 아니거든요. 댐에 가둬둔 물 전체 양이지 오늘 수문으로 콸콸 쏟아낼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을 헷갈리면 공포에 휘둘립니다. 실제로 미국 시티그룹은 국민연금이 하루에 푸는 양을 6천억에서 9천억 원 정도로 봤어요. 24조를 하루 8천억씩 빼면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죠. 게다가 국민연금은 시기랑 규모를 아예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래서 양쪽 시각을 다 보셔야 해요. 한쪽에선 IBK투자증권 변준호 연구원처럼 시장 규모가 워낙 커졌고 하루 물량도 제한하면서 천천히 분산 매도할 거라 충격은 생각보다 작다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대미 수문을 조금씩만 연다는 거죠. 반대쪽엔 그래도 24조에서 60조라는 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외국인 빚까지 그치면 하류가 마른다는 경계론이 있어요. 저는 어느 한쪽을 단정하진 않을게요. 다만 분명한 건 7월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모두가 국민연금만 쳐다볼 때 잘 안 알려진 진짜 뇌관이 따로 있습니다. 연금은 사실 점잖게 팔아요. 규칙대로 천천히 분산해서 진짜 무서운 건 연금이 아니에요. 진짜 뇌관은 빚투예요. 빚내서 주식 산 돈, 신용거래용자라고 하죠. 이 장호가 지난 5월 29일 사상 처음으로 38조 원을 넘었어요. 우리 시장 역사상 가장 많은 빚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38조도 번역할게요. 우리나라 성인이 대략 4천만 명이라고 보면 38조는 성인 한 명당 약 95만 원씩 빚내서 주식에 넣은 셈이에요. 전 국민이 거의 100만 원씩 빚으로 베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빚이 어디 몰렸냐예요. 빚투 1등이 삼성전자로 4조 2,552억, 2등이 SK하이닉스로 3조 5,300억. 두 종목에만 7조 8천억 가까운 빚이 쌓여 있어요. 하필 7월에 연금이 팔 가능성이 큰 대형주에 빚이 집중된 거죠. 자, 이제 두 개를 합쳐볼게요. 7월에 국민연금이 댐 수문을 엽니다. 그 물이 대형주 주가를 흔들어요. 그럼 그 대형주에 빚내서 들어간 7조 8천억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연결되면 진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터지냐? 빚으로 산 주식은 담보예요.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일정선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주인 동의 없이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반대 매매예요. 그리고 이 반대 매매가 벌써 한 달 새 3배로 늘었어요.
2,642억에서 7,946억으로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에요. 반대 매매로 강제로 팔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 담보가 깨져서 또 강제로 팔리고,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올해 시장이 급변할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가 벌써 20번 울렸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26번이었는데 거기에 근접한 거예요. 자, 그럼 7월에 실제로 어떤 그림이 펼쳐질 수 있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 쪽이든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부드러운 시나리오예요. 국민연금이 하루 6천에서 9천억씩 점잖게 분산 매도하고 외국인 매수랑 반도체 호재가 7월에도 이어진다면, 이 경우엔 지수가 출렁이긴 해도 댐물을 B가 계속 받아줘서 큰 폭락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선 B2도 버텨요. 주가가 크게 안 빠지니까 담보 비율이 유지되고 반대 매매도 안 터지죠. B가 계속 오면 모래주머니 없는 집도 일단은 안 잠기는 겁니다. 두 번째, 거친 시나리오예요. 외국인이 다시 팔자로 돌아서거나 반도체 호재가 식는 순간 B가 그칩니다. 그 상태에서 연금 수문까지 열리면 하류 수위가 빠르게 차올라요. 대형주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쌓인 7조 8천억 B2가 담보 비율 경계선에 걸리고 반대 매매가 터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도미노예요. 강제 매도가 강제 매도를 부르면서 하루에 몇 %씩 훅 빠질 수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 중 뭐가 맞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못 맞춰요. 저도 단정 안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7월은 변동성이 평소보다 커진다는 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잔잔할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느 시나리오가 맞을지 맞히기가 아니에요. 그건 도박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느 쪽이 와도 내 계좌가 살아남게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부드러운 시나리오가 오면 그대로 수익을 누리고, 거친 시나리오가 와도 강제 청산만은 안 당하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상황별로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하나씩 드릴게요. 여기가 오늘의 진짜 알맹이입니다. 세 분류로 나눌게요. 첫째, 빚 없이 주식 들고 계신 분. 둘째, 빚내서 사신 분. 셋째, 아직 안 사고 현금으로 지켜보는 분. 본인 해당하는 부분만 들으셔도 되는데 다 들으시면 더 좋아요. 상황은 언제든 바뀌니까요. 먼저 첫 번째, 빚 없이 보유 중이신 분. 가장 마음 편한 위치예요. 강제로 팔릴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핵심 행동은 딱 하나, 쏠림 점검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선 드릴게요. 내 주식 계좌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 비중을 더해보세요. 만약 이 둘이 전체의 50%를 넘는다면 7월 변동성 앞에서 위험할 정도로 한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왜 50%가 기준이냐? 아까 봤듯이 7월 위험이 바로 이 두 종목에 집중돼 있잖아요. 연금 매도 표적도 B2 1위, 2위도 전부 삼성, 하이닉스예요. 그런데 내 계좌 절반 이상이 거기 묶여 있으면 그 두 종목이 흔들릴 때 내 계좌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단계로 드릴게요. 1단계, 두 종목 합산 비중을 계산한다. 2단계, 50%를 넘으면 초과분의 일부를 7월 전에 다른 종목이나 현금으로 옮긴다. 한 번에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쏠림만 완화하라는 거예요. 안심장치도 같이 드릴게요. 이건 하이닉스가 나빠서 팔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사는 좋아요. 다만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너무 많이 담지 말자는 거고 비중만 조절하는 거지 전량 매도가 아니라는 점 마음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호 연동, 만약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서고 연금 매도까지 겹치는 날이 보이면 그게 쏠림을 더 줄일 타이밍 신호예요. 반대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 굳이 서둘러 줄일 필요 없이 비중만 관리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룹이에요. 빚내서 사신 분,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7월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핵심 기준선부터 내 전체 투자금에서 빚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30% 아래로 내리세요. 빚이 투자금의 30%를 넘으면 7월 같은 변동성 장에서 반대 매매에 휘말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왜 30%냐? 원리를 설명할게요. 반대 매매는 보통 담보 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지면 시작돼요. 그런데 빚 비중이 높을수록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이 선이 금방 깨져요.
빚 비중이 낮으면 주가가 많이 빠져도 버틸 여유가 생기고요. 30%는 그 버틸 여유를 확보하는 선이에요. 실행 단계 드릴게요. 1단계, 지금 당장 내 계좌의 신용, 미수 금액과 담보 비율을 확인한다. 2단계, 빚 비중이 30%를 넘으면 7월 전에 단계적으로 갚아나간다. 3단계, 한 번에 다 못 갚으면 비중 높은 것부터, 변동성 큰 종목의 빚부터 우선 정리한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하나, 조금만 더 오르면 갚아야지 하고 버티는 거예요. 반대 매매는 내 동의를 안 구해요. 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싼 가격에 증권사가 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 전에 내 손으로 미리 줄이는 게 유일한 방어예요. 신호 연동 드릴게요. 코스피가 하루에 크게 빠지는 날 반대 매매 물량은 보통 그 다음 날 아침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큰 하락이 나온 날 장마감 후가 빚을 줄일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그날 밤에 정리하면 다음날 아침 강제 매도를 피할 수 있어요. 안심장치도요? 빚을 줄이면 당장 수익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아 아깝죠? 그런데 7월만 넘기면 변수 하나가 사라져요. 8월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비중을 늘릴 수 있어요. 7월 한 달 강제 청산만 피하면 게임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빚투자그룹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지금 빚 비중 확인하고 30% 넘으면 7월 전에 줄이고 큰 하락 난 날 밤이 마지막 기회다. 이거 하나만 하셔도 7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아직 안 사고 현금으로 지켜보는 분. 사실 지금 가장 유리한 위치예요. 7월 변동성이 누군가에겐 위기지만 현금 들고 기다린 분에겐 기회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절대 빚으로 사지 마세요. 변동성이 큰 달의 빚으로 들어가면 방금 말한 반대 매매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요. 7월은 무조건 내 돈, 여윳돈으로만. 이건 예외 없어요. 두 번째 원칙, 나눠 사기예요. 기준 드릴게요. 사고 싶은 금액을 정했으면 그걸 최소 3번에 나눠서 들어가세요. 지금 3분의 1, 더 빠지면 3분의 1, 또 빠지거나 안정되면 나머지. 이렇게요. 왜 3번이냐? 원리예요. 7월은 어디가 바닥인지 아무도 몰라요. 한 번에 다 사면 그게 고점일 수도 있죠. 나눠 사면 평균 매수가가 낮아지고 더 빠져도 추가로 살 실탄이 남아요. 떨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 연동. 아까 말한 반대 매매가 터지는 날, 그러니까 큰 하락 다음 날 아침. 그날이 역설적으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날이에요. 남이 강제로 던지는 물량을 현금 든 사람이 주워 담는 거죠. 그날을 위해 현금을 아껴두세요. 안심장치. 지금 안 산다고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7월 한 달로 끝나지 않아요.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에요. 현금도 엄연한 포지션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세 그룹 공통으로 점검할 신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매일 장마감 후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그리고 연기금이 얼마나 팔았는지 이 두 숫자만 보세요. 포털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치면 무료로 나와요. 해석법은 간단해요. 외국인이 사고 있으면 비가 계속 오는 거니까 일단 버틸만 하고,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서고 연기금 매도가 커지는 날이 겹치면 비가 그치고 수문이 열리는 신호예요. 그때가 각자 위치에서 방어를 강화할 타이밍입니다. 이 두 숫자만 매일 1분씩 체크하셔도 7월 변동성에 눈 감고 당하는 일은 없어요. 공포에 휩쓸려서 파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길었죠? 한 장으로 정리할게요. 국민연금이 2달간 4조 5천억을 팔았는데도 코스피가 9천을 뚫은 건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호재라는 비가 댐물을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7월 리밸런싱 유예가 풀리면 댐 수문이 본격적으로 열려요. 단순 계산 24조, 많게는 60조. 다만 한 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루 6천에서 9천억씩 천천히 빠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숫자에 무작정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뇌관은 연금이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에 쌓인 7조 8천억 B2였어요. 연금이 반가쇠를 당기면 B2에서 반대 매매가 터지는 게 진짜 위험한 그림이었죠. 그래서 행동은 셋. 보유자는 삼성, 하이닉스 합산 50% 넘으면 쏠림 줄이기. 빚투자는 빚 비중 30% 아래로 큰 하락 난 날 밤이 마지막 기회. 미보유자는 빚 없이 3번에 나눠서 현금 들고 기회를 기다리기. 그리고 매일 외국인, 연기금 수급 두 숫자만 체크하기. 이거면 7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숫자를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게 시장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7월 첫 주 실제로 연금이 얼마나 팔았는지 그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숫자 뒤에 숨은 진짜를 캐는 경제 팩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